안녕하세요. 책이 읽고 싶어지는 랜선 책방 일요책방입니다. 여러분의 문해력을 키워주는 친구 일요책방, 저는 영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문해력 특집으로 문해력에 관한 좀 대표적인 책들 3권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문해력에 관한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해력, 글자를 읽는 능력, 간단히 말하면 읽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근에 이제 EBS 방송 제목도 같았는데요. 당신의 문해력이라고 하는 이제 방송이 좀 화제가 됐었고, 이어서 바로 이제 책으로 이렇게 나왔죠. 이 책이 출간되고 나서 좀 문해력 관련해서 한번 짚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EBS 홈페이지 들어가면 지금도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중고등학생들 수업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영어 수업 시간인데 영어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영어의 우리말 뜻, 그 단어의 뜻을 몰라서 영어 수업 시간에 대부분 우리말 국어 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굉장히 많고, 성인들 포함해서 유아,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의 그런 문해력 이런 것들이 최하위권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런 통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문해력 자체가 또 어떤 하나의 학생들을 판단하는 무슨 잣대가 돼버릴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의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어려운 말 혹은 어려운 글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양, 능력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문해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 문화, 경제적인 측면과도 다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해력 자체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도 바뀌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학생들의 부모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성인들도 좀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20, 30대의 문해력 이런 문제들도 대두되고 있는 현안이어서 이 책들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무슨 시험 공부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타자와 함께 소통이 가능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로서의 공부를 지향하는 그런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하는 문해력을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베스트셀러 목록에 항상 있고 거의 몇십만 부 팔린 것 같더라고요. 핵심은 좀 간단한 것 같아요. 공부를 위한 머리는 독서에서만 키워진다. 저 학창시절에 공부 진짜 못했거든요. 고3 때 꼴등한 적도 있고, 시험이란 시험은 정말 못 봤어요. 그런데 책에 미친 듯이 책에 빠져들고 나서 당연히 지금도 그런 시험들은 이 삶 전반이라든지 어려운 텍스트나 문장 같은 것들을 좀 사력 있게 해석하고 내가 좀 이해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능력들이 좀 쌓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한국이 능력주의적인 엘리트주의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맥락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좀 약간 아쉬운 지점이 있지만, 핵심적인 기전은 굉장히 동의가 좀 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부와 교육과 독서가 굉장히 갈라져 있지만 서구 기반에서는 이게 굉장히 복합적이고 하나의 통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좋고, 이 책이 널리 읽힌 지점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 분야에서 제가 읽었을 때는 제일 좋은 책 혹은 가장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유튜브는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 이 책도 제목 때문에 지금까지 좀 선입견이 있어서 안 읽다가 이번에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삶을 위한 말귀, 문해력,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 부제목이 사실 이 책의 좀 핵심이고요. 언어학자와 인문학자 이 두 분의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존의 읽기 문화에 익숙한 세대, 그러니까 기성세대의 문해력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이 책에서 저는 가장 좀 날카롭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는 세대를 특정 짚고 전체를 세대화라고 규정해서 얘네들은 긴 글 못 읽어, 얘네들은 문해력이 떨어져, 이런 식으로 보기에는 보는 시대의 어떤 이런 뉴미디어 시대의 긍정적인 지점이라든지 그 세대들의 기반을 만든 전반적인 사회 구조적인 책임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해력의 개인화 혹은 문해력의 어떤 능력주의화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비판하고 있고, 주변에서도 이 책을 좀 권한 분들이 좀 몇 분 계셨는데, 이래서 이 책을 추천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고, 뒤늦게로 읽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문해력을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되냐 이런 질문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비법은 없고요, 쉬운 길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책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책을 읽을 때 문해력이 좀 상승하고, 그리고 함께 읽을 때, 그리고 밤새워가며 어렵게 검색하거나 다른 책을 살펴보거나 책을 집어던져 가고 밑줄을 긋고 책을 찢어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욕이 나오게 읽어야만 저는 문해력이 좀 더
나에게 밀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이 책을 소개할 때 최대한 책의 요약을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책을 요약하는 것은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한 줄 평만 해줘. 약간 이런 것으로 뭔가 문해력에 반대되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최대한 저의 감상과 좀 여러분도 같이 책이 진짜 읽고 싶도록 제가 좀 안내하고 싶었고, 저의 감상을 좀 이렇게 펼쳐서 용도사라는 사람은 저렇게 읽었구나, 나는 어떻게 읽힐까 라고 좀 그런 궁금증이 들게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내 방식이 사실은 뭐 어그로는 좀 덜 끌리거나 혹은 실용적이진 않을 수 있어도 내 방식이 맞았구나라는 위안 혹은 확신도 좀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문해력을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해서 내가 당장 어려운 책을 막 무조건 독파해야겠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내 삶 전반에서 내가 어떻게 타인과 타자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거나 나와 저 사람은 굉장히 성향이 다르다, 그런 사람과 어떻게 내가 대화를 하고 물꼬를 트고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를 내가 간파하고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도달될 수 있을 것인지를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 어떤 하나의 다리, 이런 것이 저는 문해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것,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문해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1호 책방은 작고 느리지만 천천히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문해력, 그리고 저와 당신의 대화와 우리들의 삶을 위한 작은 책방으로 계속해서 좀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거나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냥 책이 안 읽힐 때는 좀 두기도 하시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 사실 책이 가까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도서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책과 독서를 계속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일요책방은 늘 여러분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